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18일 오후 2시 56분입니다. 5월달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조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죠. 왜냐면은 어제 나스닥이 2.7% 정도 상당히 강한 반등을 쳐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쭉 터져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률 자체가 어제도 보시면 나스닥이 2.6% 7%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1.9% 정도밖에 상승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비트코인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을 나타낸 것이고, 여전히 롱 물량은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 아마도 고래들이겠죠. 이 고래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롱을 잡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롱 물량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좀 쉽게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표 자체를 지금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롱 물량 잡은 게 물론 메이저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 물량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차피 매도를 치면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데 좀 더 저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위로 쏴주려면은 아직까지 이 바닥에서 좀 더 물량을 모아가야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롱 물량 중에 또 고 레버리지를 탄 물량, 레버리지 뭐 10배, 20배, 100배까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 레버리지 물량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은 이 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 이후에 조금 상승을 주기 위해서 하방권에서 어느 정도 이 지지선, 사실 이 지지선 여기 옆으로 쭉 그은 이 지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선이 어떤 라인이냐면은 작년 최저점이죠. 여기 28.8K를 찍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바닥을 찍어주고 크게 들어올린 최저점 28.8인데, 요 라인에 위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이 직전 저점을 살짝 깨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포심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여기 깨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잘 여기서 말아 올려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빠지면서 여기를 이탈을 시켜줬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두 번이나 튕겨 올려준 자리고, 사실 여기를 깬다라는 것은 극도의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를 깨므로 인해서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거를 꼬리를 달면서 받쳐주기는 했지만, 원래 이 정도까지 빠지면 바로 튕겨져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태껏 비트코인이 이 정도 하방을 찍은 이후에는 거의 V자 반등이 항상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갔으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바로 못 가냐. 일단 6월에도 50bp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남아 있는데, 일단 6월 이후에 7월에는, 자, 7월이나 9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0.25% 올리는 것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를 넘어서면 편안하게 금리 제한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6월이 최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6월 16일이죠. 자, 요 날짜 6월 14, 15, 그리고 아마 16일 새벽에 파월이 또 연설을 하겠죠. 요 6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요 때는 50포인트 지금 인상을 했죠. 5월 3일에 50bp 인상을 했고, 6월에도 50bp 인상하는 게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7월부터는 25bp.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은 금리를 상승하는 폭 자체를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좀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 계속 50bp를 올려오는 그 마지막이 6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달이 자산 시장이 마지막으로 좀 쌍바닥을 찍는 그림.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5월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서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쳐주고 있어요. 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다가
5월 말 6월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또 꺾일 수 있고 6월 15일을 기점으로 50bp 인상하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다가 7월부터는 25bp씩 올린다. 9월도 25bp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쌍바닥을 그렸다가 W자 패턴으로 시장도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6월 15일을 기점, 시장은 항상 지표 선반영이기 때문에 6월 초겠죠. 6월 10일 정도까지는 공포 물량이 조금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QT 양적 완화도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다가 6월에 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의 쌍바닥 패턴을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도 굳이 지금부터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차피 올라갈 거면은 6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6월 달까지는, 여기 6월 9일인데 이 정도까지는 좀 흔드는 모양새가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 여기 26.7을 찍었었죠. 이게 바이낸스는 좀 높게 나왔는데 코인베이스라든지 FTX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더 떨어졌었어요. 자,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현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자 보시면은 25.3K로 나와요. 25.3. 여기 25.3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바이낸스는 26.7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봐도 이 바닥을 한 번 더 굳이 확인하러 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를 한번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나스닥 반등 대비해서 비트가 좀 제대로 못 따라가줬다. 요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저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은 밑으로 한번 좀 내려주면서 저거를 좀 청산시킨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는 척 했다가 요런 식으로 가는 그림, 요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6월 한 15일 정도 되는 지점.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저는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횡보하는 기간도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기간, 지금 5월 이제 초반부터 하락 이후에 횡보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6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5월 중순부터 여기 보시면은 7월 한 말까지, 7월 20일 정도까지의 2달 정도의 횡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런 횡보 구간이 있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저 때와 같은 이런 좀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로 좀 상승이 조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은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불같은 랠리가 터졌듯이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가 불같은 랠리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특히나 7월에 걸려있는 이 현물 ETF 승인권들, 굵직한 회사들의 현물 ETF 승인권이 어떤 기폭제가 되면서 여기서 횡보를 어느 정도 주다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을 때 이 48K라는 전고점을 좀 뚫어주고 빠지는 그림, 빠졌다가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재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요런 그림을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50K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번 찍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반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지금 투명하게 다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이 이 정도를 데리고 가면은 굉장히 큰 물량 부담이기 때문에 이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청산시켜주면서 빠졌다가 이거를 다 청산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배율 롱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좀 하이 레버리지를 쓴 물량만 어느 정도 좀 청산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상당히 상방으로 가기가 좀 쉽고, 그러려면은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한번 가졌다가 가야 됩니다. 저거 청산시키려면은 요 정도까지 28K까지는 한번 내려주고 공포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주겠구나라는 공포를,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꼬리 부분을 위협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부근까지 갔다가 튕겨 올라가져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하듯이 7월부터는 금리를 인상폭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호재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50bp씩 계속 올리면서 양적 긴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지금 크게 폭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푸틴 건강 이상설에 이어서 시진핑도 지금 건강 이상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민간요법 요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70세죠 시진핑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70세 이상이고 시진핑 70세, 푸틴도 70세 이상이죠.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고 누구보다 상대방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위로 올라오면서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삶의 순간순간이 다 전쟁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수는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냐면은 시골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소식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혈류의 회전을 좀 빨리 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연인으로서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상대방을, 특히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말 비열한 판이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희대의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전력 질주하면서 애플을 창업하면서 아이폰이라는 제품까지 희대의 발명품까지 만들어냈지만 그 과정이 사실상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무병장수를 한다라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보통 70세를 넘어가면은 조금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본인들이 알면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는데 푸틴처럼 거의 이제 전승절 행사에 담요까지 덮고 있을 정도로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를 연장하고 싶고 시진핑도 지금 70세 넘어가지고 이 계속 왕좌를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지만은 수술 중 위험성, 그러니까 수술하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수술을 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당장의 위험은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적인 위험 회피는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머릿속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터질지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은 또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살이 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 때문에 또 온갖 성인병이 생겨요. 내장 지방부터 해가지고 혈액에 혈관에 콜레스테롤도 쌓이고 피도 잘 안 돌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일정 수준의 노동과 운동, 신체에 데미지를 주고 피로를 축적하는 활동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맞았는데도 뭐를 맞았는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원래 백신이라는 게 보통 최소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왜냐면은 지금 주사 맞았다 그래서 지금은 멀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몸 안의 세포와 결합을 해서 부작용을 나타내고 특히 암 환자들한테 코로나 백신을 맞췄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몸속에 코로나 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균이 몸속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신체 면역력이 약해진 그런 암 환자들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에 들어갔을 때 해당 지병과 이 코로나가 결합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신체 활동이 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같은 거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몸의 신체 활동을 좀 급격하게 가속화시킴으로 인해서 열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는 부작용이 없어도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워낙 급격하게 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증 안 된 백신들 아무리 화이자나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해도 여러분들 검증이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런 그 백신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노백 자체적인 백신 코로나를 보급했지만 효과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의문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도 공개석상에서 기침을 하거나 걸음걸이다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신경내 조직이 부풀어 출혈이 발생하게 돼서 청력까지 이상이 생겼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자 뉴스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했는데도 지금 다시 세계 2위의 채굴률을 지금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가 조금 과거 데이터긴 하죠. 올해 1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중국이 그렇게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채굴량이 이제 여전히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한 구간에서 중국 쪽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또 매집을 한 다음에 가격 펌핑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요렇게도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렇게 건강이 안 좋게 되면은 이 정치권에서 어떤 좀 변화가 불어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전쟁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지표가 월봉이고 밑에 보시면 이 월봉상의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정배열로 치고 올라갈 때 이 장기 이평선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단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요게 이제 여기를 뚫었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뚫었을 때 상승. 근데 보시면은 그 전에 항상 하락이, 공포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대급 공포의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터졌을 때, 여기도 보시면 하락 이후에 골든 크로스 터지면서 쭉 올라갔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자, 이때. 그리고 이때 지금 크로스 직전이죠. 크로스 하게 되면은 가격이 펌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요때 보이죠? 요때 크로스하기 직전 상태였대. 요때 지금 크로스하기 직전 상태. 요때 최저점 자리. 크로스하면은 최소 1, 2, 3, 4, 5개월간의 상승. 어제도 말씀드렸던 5개월간의 상승이 1, 2, 3, 4, 5 터진다라는 거죠. 5개월 상에 최소. 여기는 뭐 몇십 개월 동안 올라갔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승이 터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불장 돈복사의 계절이 찾아오는 건데, 자, 지금 일단은 월봉 이평선 골든 크로스 지점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 따라서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가 지금 7월이나 9월에는 이제 25포인트 올린다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인판을 떠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개미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자, 마치 이런 그림이죠. 열차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개미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안 가죠. 기차가 안 가면은 개미들이 아, 뭐야, 이 기차 이거 뭐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네, 에이 내리자 하면서 싹 내리죠. 그러면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가벼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개미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좀 나가면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떠나가는 개미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거래량의 76%까지 차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미에서 기관으로의 완벽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크립토 퀀트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숫자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카이버 네트워크. 자, 카이버 네트워크, 스테픈, 요런 코인들 어제 다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바닥을 찍고 나서 충분히 반등을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반등.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자, 요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16시 1분에 정확하게 2255원에 사서 3200원, 2600, 1차 목표 2600, 2차 목표 3200까지 보고 들어간다. 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카이버 네트워크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공도 땅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최소 떨어진 거에 3분의 1까지는 리커버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255원, 자, 정확하게 요때죠. 16시에 딱 추천을 드려서 무려 34%에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고점 3035원까지 방금 전에 또 찍고, 뭐 아직까지도 큰 하락은 안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제는 슬슬 조금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이제 실현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이 100% 팩트로 다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은
34% 수익입니다. 34만원 수익. 예, 82만원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34% 수익을 먹은 거기 때문에 요런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한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하락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올라갈 코인들 찾아가지고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지금이 앞으로 있을 거대한 상승이 오기 전에 코인들이 준비 기간, 매집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아직 크게 안 올라간 코인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테픈 코인도 지금 어느 정도는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스테픈의 4시간 봉으로 봐도 요 당시에 상당히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많이 안 빠지면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자리를 돌파할 때 있죠, 2200원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상당히 이 정도 급의 2차 상승이 터질 수 있고, 2600에서 2800짜리까지 1차적으로 요 자리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빠질 때 우리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스테픈이라는 코인도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은 한번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만하다. 그리고 이제 해외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테픈의 해외 차트인데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봉을 좀 어느 정도는 띄워주면서 저점을 살살 높여가면서 여기 고점 라인만 어느 정도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은 추진력으로 인해서 좀 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외 기준으로 2.4달러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해외 차트 보시면은 물론 상장하고 나서 쭉쭉 올랐어요. 쭉쭉 올랐는데 사실 이때 하락은 시장에 의한 하락이었지 스테픈 고유의 어떤 악재나 이 당시부터 매수세가 들어온 세력들에 대한 이탈에 대한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탈의 흔적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갈 때도 이 정도 급으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매수를 긁으면서 가격을 올려놓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 찐 상승 전에 한번 내려주는 조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비트코인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스테픈이라는 코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픈은 우리가 저점에서 좀 모아갈 만한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 스테픈이 좀 특별하냐? 자, 여러분들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으로 인해서 작년에 엑시 인피니트가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었던 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블록체인 게임들도 전부 다 플레이 투 언을 지향하면서 나오는데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브 투 언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그런 신개념 어플이고, 자, 요게 바로 스테픈 코인과 연동된 어플이고, 요 어플이 실질적으로 일일 활성 이용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신발수 22만 7천 켤레. 그러니까 운동화를 사서 이 어플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걸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토큰으로 좀 들어오고, 신발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미와 운동 두 가지 요소를 합쳐놓은 신박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1만 명 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GST 그린 사토시 토큰을 이 NFT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스테픈 코인 요거나 솔라나로 교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는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게임홀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게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픈 코인에 대한 비슷한 어플도 지금 한국에서 코인 워크라는 것도 지금 개발 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에서는 설사 이게 내려간다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갈 것이다. 이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카이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준수하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스테픈 차례가 한번 올 수 있지 않나. 지금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서 한 번은 반등을 줄만 하다. 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들 골렘 같은 경우도 반등을 잘 쳐줬고,
파워레조도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죠. 이 골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턴상으로 과거에 큰 하락 이후에 아래 꼬리 달고 쭉 말아 올렸던 주봉 이후에 양봉 하나 받쳐주면서 이후에 조정 좀 나오고 찐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 똑같죠. 지금 하락 나온 이후에 거래량 터진 주봉으로 아래 꼬리 말아 올려주고 양봉 하나 주고 양봉 하나 주고 이 좀 조정 나오다가 여기 보면 2주간의 조정이죠. 여기서 주고 2주간 조정 나왔다가 떨어지면 이거 진입해볼만 합니다. 골렘 이때 패턴을 우리가 좀 그대로 한번 다시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600원 이상 자리까지는 한번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요때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 골렘도 살살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랐지만 좀 빠져주면은 우리가 한 380원 이하대에서는 조금 받아볼만 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골렘. 파워레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파워레조도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큰 하락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갔듯이 큰 하락 이후에 최소 600에서 700짜리까지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스테픈, 골렘, 파워레저 정도를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 가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비체인, 플레이뎁, 폴리곤, 세럼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비체인은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 중국에서 어떤 모멘텀이 좀 터져주면은 좋은데 사실 좀 많이 빠져 지금 시총 2.6조인데 이 바닥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에 들어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중국 코인들은 또 움직일 때 한 번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 비체인이라던가 네오라던가 퀀텀 이런 것들. 근데 일단은 지금 모든 알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코인들은 비트가 가져야 됩니다. 비트가 가면은 가는 거고 비트가 못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많이 떨어진 이 구간에서 조금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트가 가주면은 세게 갈 수도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폴리곤이나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니어 프로토콜 이런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은 이 비트를 추종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세럼도 마찬가지죠. 세럼은 그나마 오늘 양봉 띄워주고 있고 이때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위로 올려줬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럼 같은 경우에가 그래도 올라갈 땐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만 살아나 주면은 저는 세럼 같은 거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총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4천억이면은 가벼워질 대로 좀 가벼워졌다. 시작점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요때처럼 좀 기간은 걸릴 수 있어도 좀 기간은 일직선으로 좀 가는 기간 나온 이후에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플레이뎁 또 이번 반등에 상당히 세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단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플레이뎁이나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이 다음에 비트가 반등 나올 때 좀 세게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지만은 그만큼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등을 줄 때 매수세가 상당히 세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조금 빠져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2차 파동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플레이뎁 이런 코인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신시아 루미스 뉴욕주 민주당 상원 의원 이 신시아 루미스는 이제 와이오밍주고 그 다음에 이 키어스틴 질리브렌트라는 상원 의원이 다음 주에 최신 암호화폐 법안 초안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친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공동 구상 중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면세가 법안에 포함될 것이다. 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상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좀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또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시장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리고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에서 이제는 충분히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물 ETF 승인도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곳에서는 다 승인이 났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의 일론 머스크 CEO께서는 미국 경제가 약 1년 정도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수십억 달러를 사실 더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 뒤에는 늘 그랬듯이 다시 호황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너무 빠르게 좀 반등이 안 나온다 해도 일단은 우리가 조금은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횡보 구간을 조금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구간이 과거에 요 구간 있죠. 크게 하락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랑 말랑 하는 요 시기와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올려주다가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올려주다가 음봉이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한 요 정도 자리, 지금 요 정도 자리까지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 여기 음봉 보이시죠? 요 음봉과 요 음봉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떨궈주고 좀 어느 정도 좀 반등 주고, 이런 식의 흔들기가 이 구간에 좀 나오다가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좀 나와주다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기 중간에 요 꼬리 부분 한번 요 자리까지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찔끔찔끔이든 뭐 화끈하게 가든 간에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는 큰 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려주지 않고 내리게 되면은 이거는 좀, 아무리 우리가 이 횡보 구간을 좀 이겨낸다라고 해도 심적으로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기 전에 좀 시원하게 좀 올려주고 빼도 차라리 이게 낫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있어야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유동성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떠나갔고 기관들 위주로 들어와 있지만은, 어차피 기관들은 단기 트레이딩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횡보 구간 이후에 방향성이 하나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터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방을 보고 있지만, 특히나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한 이 대규모 글로벌 펀지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이 도건 루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좀 신뢰를 잃었고 아직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어떤 호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비파 롱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떨궈내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떤 흔들기 무빙이 나올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이번 주까지 주봉이 음봉이 박히게 되면은 8개 8주 연속 주봉이 음봉인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 금요일장에 갑자기 좀 말아올리면서 주말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무빙이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고 계속 이 자리에서 좀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 디귿자로 한번 퍼 올리는 무빙, 여기서 이제 퍼 올리는 무빙이 저는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이제 월봉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직전에 와 있거든요. 지금 직전 뚫기 직전이거든요. 이거 뚫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시장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요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거 뚫을 때는 아직도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보통 상승 랠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뚫고 나서 상당 기간 좀 횡보하다가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또 아래 꼬리까지 달아주면서 한번 흔들고 갔는데, 자, 이번에도 과연 이 월봉 골든 크로스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횡보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상당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6월 한 초중반 정도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7월부터는 25bp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마지막 고비 구간,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상승 랠리 이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V자 계곡 구간, 사실 골이 깊으면은 산도 깊은 법인데 요런 식의 상승을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의 반대 그림이죠. 이거의 반대 그림이 여기서 N자로 갔는데 N자로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때의 고점 구간과 이때의 저점 구간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하락 있죠.
자, 첫 번째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갱신해, 여기 고점 갱신이죠. 자, 보시면, 고점 갱신하고 완전히 내려갔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저점 갱신하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고 N자로 더 갔죠. 가고 N자로 더 가는 그림.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고점 그림이나 역으로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이때 그림이나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살짝 깨는 그림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저점을 살짝 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극도의 공포가 또 찾아오고 남아있던 개미까지 다 털려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원웨이로 간다는 거예요. 원웨이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역해된 숄더 패턴을 그리고 가는 구간이고, 마지막 관문, 이 저점 깨는 거 있죠. 여기처럼 탁탁 요 그림. 자, 이게 나온다 해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여기 저점 깨면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차트 놓고 보면은 저점 깨러 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근데 깨고 나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쭉 이런 월봉 골든 크로스 지점 이후의 큰 반등,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물량,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 어떤 지표를 뜯어봐도 지금 지표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상방입니다. 상방. 근데 그 상방을 쉽게 가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바닥을 뚫고 나서 그냥 이제 원웨이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이 이때의 미러링으로 딱 반대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 이제는 결단이 들어가는 거죠. 결단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이제 만약에 깬다, 깨고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를 일단 봐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이 구간을 넘겨줄 때 있죠, 32K를 넘겨줄 때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잡아도 원웨이 상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어제 상당한 수준에 2.7%의 상당한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빌빌댔다라는 점을 봤을 때, 마지막 충격파 한 방이 올 수가 있다. 자, 요때 그림처럼 요때는 이제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긴 저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패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기도 보면 저점 찍고 저점을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닥을 한 번만 찍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기도 두 번 찍어, 두 번, 세 번을 찍고 올라가고, 여기도 고점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역추세가 나왔죠.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역추세. 한 번, 두 번 찍고 역추세. 그럼 여기도 최소 한 번, 두 번 찍고 역추세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털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이 구간을 깨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관점은 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이 구간을 깨게 되면은 마지막 고비,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구간 이후에 나올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이 정도 찍었으면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코로나 때는 외바닥으로 갔죠. 자, 근데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 비트코인 패턴을 봤을 때 여기 고점에서도 보시면은 쭉 갔다가 여기서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뚫는 척을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역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뒤집어서, 차트를 뒤집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차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닥을 찍었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빌빌대고 있죠.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지옥 나락을 가는 척을 하는데 여기 전저점을 깨죠. 전저점을 깨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쳐주더니 그 다음에 그냥 원웨이로 쭉 쏴버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때 숏 잡은 애들 있죠. 비트코인 끝났다 숏 잡자라는 애들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희망을 주다가 여기서 쭉 짜올리면서 숏 스퀴징, 완전히 숏을 다 짜버리는 롱이 터져주고, 이후에도 계속 롱이 그냥 계속 롱. 자, 이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바로 이렇게 가줬으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안 나왔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빌빌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전저 한 번 더 깨러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전저를 깨고 대규모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금 다가오고 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저를 깼을 때 저는 롱을 보지만
누구는 이제 비트코인 끝났기 때문에 이제 20K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트파이낸스 롱 물량이 저렇게 많고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집한 매집 가격보다 지금 아래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이 하방의 무빙은 저는 페이크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예를 들어 선물 트레이딩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기 숏으로 보겠지만은 이 전저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대적인 롱타점을 봐야 되는 구간이 지금 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물론 여기까지 안 가고 빨리 대규모로 반등이 나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4K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만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줘도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사실 굉장한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과거 차트, 이 리버스 차트에서 하락 이후에 한번 깨고 대규모의 롱이 터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휩소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구간에서도 저점을 깨고 올렸고 여기도 고점 깨고 내렸고 여기도 고점 깨고 내렸어요. 그럼 여기도 저점 깨고 올려야죠. 자, 마지막 충격파가 다가오고 있고 충격파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스테픈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충격파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어제 나스닥 상승분에 비해서 비트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내린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고독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 두시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댓글로 종목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봐드릴 수 있는 내에서 봐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나스닥은 아직 빠지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래도 오늘까지 좀 어느 정도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비트코인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나스닥이 쌍바닥을 찍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를 쌍바닥을 찍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비트가 마지막 충격파가 한번 나온 이후에 비트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 전저를 살짝 깨고 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항상 멘탈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반드시 불장이 이번 연도 중에 한 번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손실권이신 분들도 다가오는 불장에서 전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구하고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그 근거로는 나스닥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봉상으로 일단 양봉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30% 뺀 다음에 주구장창 올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30% 빠졌거든요. 근데 포인트로는 여기서 3,000포인트 빠졌는데 5,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서 돈이 엄청나게 증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리커버리, 그 다음에 이 지수라는 거는 우상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도 저렇게 돈 빨아들인 다음에는 다시 풉니다. 1년차, 2년차까지 빨아들이고 물가 안정되면 다시 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경기를 살리고 민심을 얻으려면은 정권 초반에 좀 쪼이다가도 정권 후반, 중후반 때부터는 또 다시 풀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민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비트코인도 마지막 저점 휩소 한번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가격대, 좋은 코인들 또 발굴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